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 32년 차 59세의 한 여성이 벌인 복수 이야기인데요. 늦은 사랑이 불러온 파멸적 결과,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반전까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 돋는 결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47분. 이수진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13분 전이었다. 32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몸의 리듬은 이미 기계보다 정확해졌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다. 정우철 61세. 한때는 그 콧소리 소리마저 사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견뎌야 할 소음일 뿐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끝으로 걸어나가며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거실의 대형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시계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우철이 사온 것이었다. 당시에는 고급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감옥의 간수처럼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59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황혼의 아름다움도 노을의 찬란함도 없었다. 그저 끝없이 반복되는 회색빛 일상만이 있을 뿐이었다. 커피를 내리며 수진의 손이 떨렸다. 어젯밤 또다시 욕실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몸매는 이제 군데군데 처진 살과 주름으로 가득했다. 가슴은 아래로 늘어졌고 허리둘레는 20대 때의 거의 2배가 되어 있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 몇 달째 욕실의 거울에 수건을 씌워놓고 있었다. 6시 정각. 우철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침실에서부터 욕실로 이어졌다. 20분 후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우철이 출근한 후 집안은 다시 시계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32년 전을 떠올렸다. 27세의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우철과 첫 만남, 열렬한 구애, 화려했던 결혼식. 그때는 정말 영원할 줄 알았다.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것, 일상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나았다. 민수와 예은을 키우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란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엄마라는 타이틀도 아내라는 역할도 이제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지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의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미소를 짓지 않게 되었다. 아니, 짓고 싶어도 짓을 수 없게 되었다. 웃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수지는 또다시 욕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거울의 수건을 걷어냈다. 거울 속에서 마주친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경악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의 깊은 주름, 처진 목선, 생기 없는 피부. 59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언제부터 이수진이 아니라 우철의 아내, 민수와 예은의 엄마로만 존재하게 된 걸까? 나만의 꿈은?
나만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렸다. 59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저녁 8시, 우철이 퇴근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지만 수지는 묻지 않았다. 물어본들 대답도 성의 없을 것이고 관심도 없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적막함을 메웠다. 잠자리에 들며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었다. 새벽 5시 47분에 일어나고 우철의 아침을 챙기고 혼자 남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잠들기를 반복하는 것.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날 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27세의 자신이 59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젊은 자신이 물었다. 언니,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인가요? 꿈속에서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진실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47분. 다시 눈이 떠졌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시계 소리. 하지만 이날 아침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분노였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59세,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날 수지는 처음으로 화장품 서랍을 열어보았다. 몇 년째 사용하지 않았던 립스틱들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아직 사용할 만했다.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다.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지는 평소와는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 평소에는 지나치기만 했던 그곳으로.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수진이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바른 립스틱이 그녀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닿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꿈틀거렸다. 59세의 늙은 여자가 화장을 하고 나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공원 입구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섰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 사이로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저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었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던 수진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춰졌다. 나무 그늘 아래 다른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편안한 캐주얼 차림, 그리고 책에 집중하는 진지한 표정. 뭔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우철처럼 권위적이지도 않고 젊은 남자들처럼 경박하지도 않았다. 그때 바람이 불어 수진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수진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지만 남자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박민호였다. 45세의 그는 최근 이혼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끝나면서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벤치에 앉아 있는 수진의 모습은 묘하게 끌렸다. 나이 든 여성이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애절한 것이 있었다. 민호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그것도 이렇게 친근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수지는 점점 마음이 열렸다.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꽃에 대한 지식, 요리에 대한 관심, 젊었을 때의 꿈들. 우철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민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들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일어났다. 이 남자가 왜 자신 같은 늙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혹시 외로운 중년 여성을 노리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59세의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 믿어지지 않았다. 첫 만남 이후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봤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여전히 처진 몸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오늘 처음으로 한 남자가 자신을 하나의 여성으로 대해줬기 때문일까?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우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다. 32년 동안 매일 본 얼굴이지만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다. 언제부터 이 남자는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 수지는 충동적으로 우철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오늘 공원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를, 자신도 아직 한 명의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철의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틀 후 수지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민호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이 가능한 걸까? 59세의 나이에? 민호는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이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는 것,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메뉴 개발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여성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수진은 당황했다. 자신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32년간 집안일만 해온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카페 방문은 수진에게 충격이었다. 민호가 만든 공간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한 구석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감성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우철과 함께 살아온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여기서는 자신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민호는 수진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했다. 그 맛은 32년간 매일 아침 우철을 위해 끓인 믹스커피와는 차원이 달랐다. 진짜 커피의 향과 맛이 혀끝에서 춤을 췄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민호와의 만남이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매일로 늘어갔다. 수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마트에 다녀온다고, 병원에 검진받으러 간다고.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짓말들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변화였다. 수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화장품들을 다시 꺼냈다. 새 옷을 사기 시작했다. 거울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59세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젊고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민호가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카페에서 함께 메뉴를 구상하던 어느 오후 민호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그 순간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32년간 우철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59세의 자신이? 민호의 눈빛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였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32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그날 밤 우철 옆에 누워 있으면서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강한 것은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내일 또 자신을 아름다운 여자로 봐줄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라고. 외로운 중년 남녀가 서로 위로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위험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59세의 늦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봄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길 같은 봄이었다. 민호와의 만남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수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났다. 화장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젊어 보이는 색상의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샀다. 옷장에는 20대 때나 입었을 법한 화려한 옷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59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수지는 젊은 여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호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온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혹시 연락이 올까 봐서. 그가 보내는 단순한 안부 메시지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다. 이런 감정이 59세에도 가능한 것이었을까? 더욱 위험한 것은 우철에 대한 감정이었다. 32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는 방해물처럼 느껴졌다. 우철이 집에 있으면 민호와 연락할 수 없었다. 우철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다. 남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어느 날 민호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급여도 주겠다고 했다. 수진은 순간 망설였다. 32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일을 한다고? 더구나 우철 몰래?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이 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수진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수진이 있어야 카페가 완성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은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진은 우철에게 거짓말을 했다. 동네 부녀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요즘 젊은 부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신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우철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32년간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수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손님들이 자신이 탄 커피를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젊은 손님들이 자신을 카페 사장님의 부인이라고 착각할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민호가 갑자기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수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 순간 수진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32년간 우철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들이었다. 민호의 손길이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옮겨갔다. 수지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불륜을 저질렀다. 59세의 나이에 32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아직도 여자라는 것,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빛나 보였다. 32년간 보지 못했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이들은? 이 비밀을 평생 숨길 수 있을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수진보다 10살이나 젊은 40대 후반의 이혼녀였다. 수진이 우연히 카페 뒤편에서 그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 순간 수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민호에게 자신은 여러 여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도 가장 늙고 추한 여자. 59세의 절망적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지는 이미 민호와의 관계를 우철 몰래 계속하고 있었다. 카페 일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우철에게 지금까지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날 것이었다. 수지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때부터 수진의 마음속에 검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자신을 이용한 민호에 대한 분노,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한 우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특히 우철에 대한 원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만약 우철이 좀 더 자신을 사랑해줬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철이 얼마나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32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토해내고 싶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집안일 파업이었다. 수지는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했다. 우철의 아침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 세탁을 하지 않았다. 청소를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도 대충 라면으로 때웠다. 우철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32년간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치밀했다. 수지는 우철의 회사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우철이 집에서 어떤 남편인지,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폭로했다. 물론 과장된 부분도 많았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복수는 따로 있었다. 수진은 우철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우철에게도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회사 후배인 20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메시지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우철이 그 여자에게 보낸 달콤한 말들, 자신에게는 1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랑 표현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험담이었다. 늙었다고, 매력 없다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하는 내용들. 그 순간 수진의 복수심은 극에 달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32년간 헌신한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니. 수진은 우철과 그 여자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아니, 자신도 함께 파멸하더라도 상관없었다. 수진은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익명으로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동시에 우철의 회사에도 내부 고발을 했다. 직장 내 성추행 문제로 신고한 것이다. 며칠 후 우철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여직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더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지는 자신도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와의 관계를 누군가 목격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한 것이다. 카페에서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민호의 태도 변화였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다. 카페 일도 그만두라고 했다. 자신에게는 지킬 것이 많다고, 수진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다. 민호에게 자신은 심심풀이용 놀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59세의 외로운 여자를 이용해 재미를 본 것뿐이었다. 이제 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남편 우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연인 민호는 자신을 버렸다. 아이들도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59세의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 흉내를 내려고 한 참담한 결과였다. 화장은 과했고 옷은 나이에 맞지 않았고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모든 관계가 파탄난 지금 수진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 복수는 완성되지 않았고 사랑도 얻지 못했고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었다. 59세의 늦은 선택이 불러온 파멸적 결과 앞에서 수진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장낼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철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32년간 쌓인 원한을 한 번에 풀어내기로 결심한 그녀에게 이 정도는 맛보기에 불과했다. 수진은 더욱 치밀하고 파괴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먼저 수진은 우철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했다. 그의 휴대폰을 몰래 해킹해 모든 대화 내용을 수집했다. 그 20대 여직원과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을 모독하는 내용들까지. 우철이 술자리에서 아내를 두고 한 험담들, 젊은 여직원들을 품평하는 추잡한 내용들까지 모든 것이 수진의 손에 들어왔다. 수진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는 우철의 회사 전체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했다. 인사팀, 경영진, 심지어 CEO까지. 59세의 전업주부가 보여줄 수 있는 IT 활용 능력의 극한이었다. 어느 월요일 오전 9시 폭탄이 터졌다. 우철의 회사 전 직원에게 발송된 익명의 이메일. 제목은 정우철 임원의 진짜 얼굴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들,
회사 기밀을 이용한 개인적 이익 추구,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그 20대 여직원과 데이트한 영수증들이었다. 우철은 그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정년퇴직까지 2년을 남겨둔 시점에서의 불명예 퇴출이었다. 32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시원했다. 드디어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타겟은 민호였다.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그 남자도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수지는 민호의 카페 주변을 며칠간 감시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중년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지는 그 여성들을 하나씩 찾아가 진실을 폭로했다. 민호가 어떤 방식으로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이용하는지 자신도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그 여성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호는 체계적으로 이 동네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이 모이자 민호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혼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결혼 사기꾼이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빼앗긴 것으로 밝혀졌다. 수진은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다. 민호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의 사기 행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수진은 뉴스를 보며 쾌감을 느꼈다. 자신을 우롱한 남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따로 있었다. 수지는 32년간 모아둔 비상금을 모두 인출했다. 무려 3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우철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로 받았던 돈 중 절약해서 모아둔 것들까지. 수지는 이 돈으로 자신만의 복수를 완성했다. 먼저 우철이 가장 아끼던 골프 회원권을 몰래 처분했다. 그 다음에는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우철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진 틈을 타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철의 사회적 매장이었다. 수지는 그의 대학 동창회, 골프 모임, 동네 반상회까지 모든 인맥에 그의 추잡한 행동들을 폭로했다. 32년간 쌓아온 우철의 사회적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제 그는 동네에서 외면받는 몰락한 중년 남성이 되었다. 우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직장도 명예도 돈도 인맥도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수진의 변화였다. 32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진은 우철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야 공평해진 것 같았다. 32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긴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우철이 무엇을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우철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기 시작했다. 32년간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다. 수지는 당황했다. 이런 우철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권위적이고 무감정했던 남편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32년간 듣고 싶었던 사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다. 우철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수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20대 여직원은 그저 자신의 돈과 지위를 노린 것뿐이었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수진뿐이었다고 고백했다. 32년간 헌신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바보였다고 뉘우쳤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32년간의 원망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신도 이미 민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예전의 부부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민수와 예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의 추락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예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복수가 너무 잔혹했다고.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지는 아이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버지 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32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노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복수만 잔혹하다고 비난받는 현실이 억울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다. 수진이 그토록 증오했던 우철이 실제로는 그 20대 여직원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 여직원은 우철의 약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철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려다가 더 큰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수진의 복수는 정당했지만 동시에 과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우철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가족 전체를 파멸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제 수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우철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족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있었다. 32년간 쌓인 원망을 한 번에 풀어낸 복수는 통쾌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다. 이제 수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파괴된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5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복수로 얻은 것과 잃은 것 사이에서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복수가 완성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폐허였다. 우철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지냈다. 3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동정심보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더 컸다. 드디어 자신이 32년간 당한 무시와 소외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우철을 협박했던 그 20대 여직원이 다른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철뿐만 아니라 여러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써왔던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우철은 완전히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미 늦은 일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32년간 자신을 무시한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이었다.
수지는 우철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양복들을 꺼내 박스에 담았다. 32년간 자신이 다리고 세탁한 그 옷들을, 서재에서 우철이 아끼던 책들과 골프용품들도 모두 처분 대상이었다. 집안에서 우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우철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때였다. 32년간 우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모든 인맥들이 그의 추락과 함께 사라졌다. 골프 모임에서도 대학 동창회에서도 그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다. 수진이 폭로한 그의 추잡한 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철의 몰락은 동네에서도 화제였다. 한때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던 그가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예상했을까? 수지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동정 어린 시선들,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민수는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예은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친밀감은 사라져버렸다. 어머니의 복수가 너무 잔혹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수지는 아이들의 반응에 분노했다. 32년간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 정도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수진이 그토록 믿고 의존했던 3억 원의 비상금 중 상당 부분이 우철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철이 번 돈이었던 것이다. 수진의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32년간 집안일을 하며 우철을 뒷받침한 것도 경제적 기여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다. 이제 와서 우철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우철이 마지막 제안을 했을 때였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자고,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고, 수진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애원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수진 명의로 넘기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냉정했다. 32년간 받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다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선언했다. 우철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수진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우철은 집을 나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만 앉아 있었다. 수지는 그런 우철을 신경 쓰지 않았다. 32년간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동정을 바라는 것이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일주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우철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수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 생명은 구했지만 그 순간 수진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의 복수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 누워있는 우철을 보면서 수진은 처음으로 후회감을 느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남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만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었을까?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만족감이 꿈틀거렸다. 우철이 마침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32년간 당한 무시의 대가를 확실히 치렀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달콤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우철은 아들 민수의 집으로 가서 요양하기로 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다. 5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것은 복수의 쾌감뿐이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모습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복수를 계획할 때의 그 뜨거운 분노도, 민호를 만날 때의 그 설레는 감정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59세의 늙은 여자, 혼자 남은 여자의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수진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32년간의 원한은 풀렸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우철은 평생 자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도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수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2년간 살아온 이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만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우철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다. 59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에서 27세의 자신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59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해냈다고,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새벽 5시 47분. 수진의 눈이 떠졌다. 32년간 변하지 않은 생체 리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철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시계 소리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59세,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다.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행을 갈까? 새로운 취미를 찾을까?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볼까? 59세의 늦은 선택이 불러온 파멸적 결과.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32년간 억눌렀던 자신을 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권력을 손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늦은 사랑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축복도 저주도 아닌 선택이었다. 59세에 내린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그리고 수지는 그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감옥의 간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59세 이수진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59세 이수진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녀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잔혹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